안녕하세요. 심화과정 첫 시간인데요. 요즘 일단 생물 시험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우리 시험 대비 합격 전략,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고난이도 문제 비중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좀 여러분들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만한 그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기본 과정, 기본 이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화과정 시간에도 기본 이론 과정에서 했었던 내용들 뭐 그냥 무시하고 어려운 내용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뤘던 거 뭐 간단하게 필기로 서머리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인드 매핑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기 뭐 이런 거라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세한 우리 이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련 내용들은 우리 제가 따로 촬영한 2023학년도 그 시험 대비 합격 전략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부터 나갈 건데요. 첫 시간인데 우리 교재 봐주시면 1장이 생명체의 거대 분자, 유기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뭐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싶으시죠? 그런 부분 오늘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하면서 필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생명의 특성부터 해서 우리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특성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다. 이건데요.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다. 물론 이건 다세포 생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식물과 동물이 대표적으로 다세포 생물인데요. 어떤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지 써보고 넘어갈까요? 자,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이고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죠. 동물 같은 경우엔 척추동물의 4가지 대표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상피, 결합, 근육, 신경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조직들이 모여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를 형성해요. 요거 동물에는 없는 단계. 식물만. 그래서 뭐 식물의 경우에는 뭐 표피 조직계, 몸의 바깥쪽 싸고 있는,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수송체계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본 조직계라고 해요. 그래서 3가지 조직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 단계는 동물, 식물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조직들이 모여서 형성한 기능 단위를 기관이라고 하죠. 우리 동물에서 뭐 예를 들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펌프하는 강력한 근육성 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혈액 펌프죠. 혈액 펌프. 이런 심장 같은 게 기관의 예이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과 뭐 조직들이 모여서 우리 생명의 필수적인 그런 뭐 10여 가지 기능들 수행하는 기관계가 있는데요. 이 기관계는 동물에서만 볼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거는 동물만. 뭐 책에 따라서 뭐 11가지 또는 뭐 12가지 그런 10여 가지 기관계가 우리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필수 기능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세포 생물 개체를 형성하죠. 그 다음 2번째는 생식, 뭐 성장, 발생 같은 것을 한다라는 건데요. 생식, 무성생식, 유성생식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장단점 기억하시죠? 무성생식의 장점은 단순하니까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적다. 그 다음에 혼자 고립된 생물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무성생식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라는데 그게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유성생식하는 생물들이 훨씬 다양하게 진화되어 왔어요. 무성생식의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성생식의 예로는 이분법, 세균의 분열법, 요즘에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분열법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이분법으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합법 같은 거 있었죠? 효모의 출합법. 그 다음에 뭐 분절생식 같은 거 있었습니다. 곰팡이, 균류 같은 애들의 분절생식. 분절생식 뭐 일부 식물들도 무성생식할 때 이런 분절생식 이용하기도 하죠.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이런 무성생식과 그 다음에 유성생식, 우리 두 배우자의 유전적 융합에 의해서 다양한 자손들 형성하는 과정이죠. 이 유성생식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어떤 환경 변화에도 반드시 이제 적응하는 개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늘 그 개체군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배우자 형성 과정이나 걔네들이 수정되는 과정 뭐 등등이 에너지 소모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단점 빼고는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환경 변화에 유리한 그런 생식 방법이죠. 다양성 높죠. 무성생식하는 생물들도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추가 메커니즘들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만 해도 우리 배우신 내용이 있는데요. 뭐 형질 전환이라든가 형질 도입, 접합 같은 과정 사용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죠. 수평적 유전자 전달 방식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기작. 그리고 유성생식하는 생물이나 무성생식하는 생물이나 기본적으로 랜덤 뮤테이션, 뭐죠? 랜덤이 뭐죠? 무작위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일부 증가되기도 합니다. 뭐 새로운 대립 유전자 같은 거 도입되기도 하죠. 그 다음 발생, 참 여기서 발생이라는 것은 다세포 생물에서 특히 우리 동물로 치면 수정란, 뭐 식물이면 접합자가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 동물로 치면 수정란에서 태아가 형성되기까지의 형태 형성 과정,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발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수행합니다. 우리 다세포 생물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하고 항상성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항상성 유지 특히 우리 같은 또 다세포 생물에서 중요하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고 하고 크게 우리 두 가지 타입 있죠. 그 중에서 동화, 이거 합성인가요? 분해인가요? 동화는 작은 물질 가지고 큰 물질 합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큰 물질 합성 과정이고, 이렇게 작은 물질들을 질서정연하게 큰 물질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늘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야지 되는 그런 반응이고, 뭐 예로는 광합성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빛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분해죠.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에너지 출입은 서로 반대인데 공통점이 있죠. 우리 체 내에서 이런 물질 대사는 효소를 이용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배우셨어요. 생체 촉매,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효소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런 물질 대사 체내에서 늘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생체 내에서 몇 가지 우리 조건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를 항상성 유지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하는 생체 조건으로 삼투압 같은 거, 생체 내의 용질 농도, 삼투 농도 같은 거 항상성 유지. 삼투 농도, pH, 산도,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내온 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혈당 등등등 이런 생물 종에 따라서 항상성 유지하는 조건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외온동물 같은 경우엔 체온에 대해서는 환경 온도 변화에 그대로 따라가는 순응을 하죠. 근데 뭐 그런 외온동물들도 대부분은 삼투 농도, 체액의 삼투 농도에 대해서는 항상성 조절을 해요. 그래서
조절과 순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항상성 유지랑 관련해서. 그래서 외부가 크게 막 변화되어도 내부에서 저런 일정 조건들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조절 기작, 그거를 이제 항상성 조절 기작이라고 하고, 항상성 조절은 항상 음성 되먹임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가 있으면 정상 범위에서 이렇게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변화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성 유지, 항상성 조절의 기본은 음성 되먹임, 네거티브 피드백이죠. 주로 음성 되먹임을 사용한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자극에 대한 반응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도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인 반응인데, 이걸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생존력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생물이. 예를 들면 우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굴광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빛이 오는 방향으로 구부러지면서 더 많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반사작용 같은 거 있죠. 리플렉스, 반사. 뭐 예를 들면 움츠림 반사 같은 거. 움츠림 반사 중추가 어디였죠? 척수입니다. 척수. 그래서 뭐 뜨거운 거, 뾰족한 거 닿았을 때 손이나 발 같은 거 이렇게 뗄 수 있는 거, 대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일어나는 정형화된 반응, 반사작용 같은 거 할 수 있어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요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른 우리 환경에 대한 적응이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적응은 뭐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개인이 한 번에 그렇게 단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가역적입니다. 특정 환경에 일단 한번 어떤 방식으로 적응이 일어나 버리면 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힘들죠. 보통 이 환경에 대한 적응은 집단, 개체군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개체군에서 특정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적합도라고 하죠. 적합도가 높은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선택되어 가는 그런 자연 선택이 반복되면서 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추운 지역, 극지방에 사는 그런 동물들의 몸 형태 같은 거, 우리 예전에 뭐 생리학 단원에서 배우셨는데요. 극지방, 추운 지역 동물일수록 몸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몸 형태가? 일단 몸 표면 피부가 열 발산, 열 손실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을 낮춰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몸 크기가 커지고, I found a picture we took many years ago. When I said to you we would never grow old.